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허가 및 신고와 의제되는 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법 제11조의 건축 허가와 제14조 건축 신고에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한 다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종류는 23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의제 제도인데, 이 중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같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큰 허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먼저 조성하는 경우, 형질 변경을 통해서 조성하는 경우 허가청은 그 건축물의 용도,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대지 위에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허가청이 심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 각각의 법률 및 제도적 취지에 따라 그 심사 요건 및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건축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의 건축허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건축법 1조 1항, 동시에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토계획법 56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자, 건축법의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는 각각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 또 허가 효과가 다르므로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2019-2-31839 판결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법의 허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 이때의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인데, 이건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나 신고 양식에 포함되어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는 지목이 대 또는 대로 변경되는 전제 하에 검토되는 것이므로, 만약 지목이 임야이면 건축허가 이전에 형질 변경 및 지목 변경 허가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허가 관련 일련의 허가를 따로따로 받으려면 신청인도 힘들지만 허가권자도 각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자칫 틈새에서 잘못된 허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건축법령에서 여러 허가를 일괄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의제 처리인 겁니다. 즉, 건축 신고자가 인허가 의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허가청에 제출하면 수리하는 행정청은 그 신청서가 법률 요건에 맞는지 그 실체적 요건을 같이 심사하고 중대한 공익의 침해 및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인의 토지 및 건축 개발 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다 라고 법제처는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를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등이 의제된 허가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농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전답 과손을 대지로 바꿔야 되는데, 이 절차를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로 이루어지지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작업은 이제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이 제한되고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용도와 면적만 전용이 가능한데 주택으로 전용 기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외에는 농업진흥구역도 농업보호구역은 될 수 있죠. 그래서 소형 주택은 전용 허가 기준이 그리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지전용 다음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란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별도의 행정계획 수립 없이 소형 면적의 경우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농지전용, 두 번째는 개발행위, 세 번째 건축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건축신고에서는 건축물의 접도 의무를 제일 먼저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고에 다른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단독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서 다른 법령에 의한 다른 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의 허가 기준 의견에 문제가 없다면 비로소 건축 신고가 수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리를 요한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 신고만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전용허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심사하는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거죠. 그러므로 건축 신고에 개발행위허가 등 재량권이 강한 허가가 포함된 의제된 경우 그 신고 수리도 쉽지 않지만 추후 법령의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 신고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행허가 후, 그러니까 건축 신고보다 선행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 후 그 공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돼서 건축법 14조 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효력이 자동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건축 신고 처리 알림이라 그래서 허가청에서 일괄 처리했다는 내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를 일괄 처리해서 일종 근생 소매점을 허가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가가 하나의 건축 신고에 의제되는 경우 각각의 법령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허가 기준 등이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보면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안내해주는 국토기본법 이런 것들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가 있지만 이 또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인은 물론 건축사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형질 변경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사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즉 각종 허가는 그 법령이 따로따로 규제되어 있고 그 규제 내용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체적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또는 각 법령의 규정이 충돌되어서 선후를 가려야 되는데 건축사 등 전문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결국 법제처로부터 유권 해석 또는 대법원은 판결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건축허가에 의제된 허가 또는 신고명 간략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의제된 것은 약 20개 법령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조정 허가, 그리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하천법, 물안정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각추분로법, 토양환경보존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 기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법 등이 건축허가에 의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질 변경 또는 환경 관련된 부분은 이 건축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신고에 의제된 이런 많은 허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주는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의 건축에만 해당되는 개발행위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는 그냥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주는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심사까지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법에 돼 있으니까요.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국토계획법 5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의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의제 처리라는 얘기고,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에도 자동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목적 중에 첫 번째인 건축물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또 자동으로 건축허가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는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지만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나 신고에 포함돼서 처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별도의 양식이 없지만 건축법 57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양식이나 서류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붙어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양식에는, 신청 양식에는 없어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관해서는. 그러나 모든 건축허가나 신고는 개발행위 허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와 별도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의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개념은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운영 지침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신고와 분리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 신고의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도 대부분 의제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분리 처리를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신고 수리는 건축법 14조 2항, 11조 5항, 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서 건축법의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는 기속행위라 법령 기준에 맞추면 그냥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그 신고는 그렇게 안 하고 엄격한 기준대로 수리를 여부를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 연역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도란 2000년도에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있는 도시지역에 처음 도입됩니다. 그 전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가보면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형질 변경이 업그레이드 돼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로 이제 바뀌죠. 자, 그랬다가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비도시 지역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도입됐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것이 많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했고 뭐 의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따로 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건축허가나 신고에 의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편의를 위하고 신청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 신고에 개발행위가 의제됐어도 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축 신고에 의제돼서 한 번에 신청하라고 그렇게 행정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허가 및 신고에 23가지 다른 허가 신고가 의제 처리되는데 그중 개발행위 허가, 산지조정 허가 등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큰 허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큰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 완결적 신고가 수리 및 취소되는 과정에서 법률 규정의 해석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 완결적 신고로 신고는 나누어지는데 신고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리됐어요, 신고가. 그리고 나서 2년 이내에 못하면 자동 실효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동 실효돼 버리면 내 재산권에는 큰 피해가 있죠. 만약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이 강화돼서 개발행위 기준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환경법 기준이 강화돼서 그 대지에 건축 신고를 다시 할 수 없다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국민의 재산권이 지금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 11조 건축허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재법에 따른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건축법 11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14조는 이 허가에 의해서 간소하게 건축 신고를 처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취소가 2년 후에 자동 실효된다면 이게 재산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